문경하면 딱 떠오른 것. 사과, 그리고 문경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이어졌을 옛길 위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으로 문경여행, 그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네, 문경 하면 하늘을 날던 새들도 쉬어간다고 하는 문경세제 떠올리실 텐데요. 바로 이곳에 한양을 가기 위해서 꼭 들려야 했던 옛길을 되새길 수 있다는 곳이 있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네, 학예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 박물관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리 박물관은 문경 세제에 있으면서 문경 세제를 조망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옛길과 관련된 자료들, 이를테면은 여행기라든지 여행자들이 남긴 시 이런 것들, 그리고 옛 지도와 그다음에 문경 지역 관련 각종 문화유산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2008년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제 재개관을 했고요.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학예사님 모시고 같이 이곳 박물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갯길인 하늘제. 한국의 차마고도라 불리는 토끼비리와 유곡역 모두 문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던 사람들의 흔적을 박물관에서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다양한 전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약간 좀 특이하게 특이점이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네. 있는 이 유물들은 이 개나리 보찜에 들어가는 유물이에요. 길을 떠나는 보찜. 여행자들이 내거나 휴대하고 다녔던 물건들인데 그 물건이 좀 작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앞에 있는 게 좁쌀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좁쌀책이라고 나와 있죠. 아, 우리 그 흔히들 말하는 그 조그만 네. 그 좁쌀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오. 이 좁쌀책은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이 이 무거운 사서 오경을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특히 요점만 이제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었죠. 이것을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언제든지 펴서 볼 수 있게끔. 또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진본 지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것은 이제 이른바 좁쌀책과 이제 같은 의미의 지도죠. 언제든지 펴서 내 위치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책들인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말로는 좁쌀책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한자어로는 수진본이라고 합니다. 소매 속에 감춘다는 뜻입니다. 손 밑에 감춘다. 수진본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운을 뽑는 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비들이 길을 가다가 언제든지 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무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 앞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이제 시를 쓰는데 이것 휴대용이죠. 어디든지 가서 글자를 빼가지고 시를 쓸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찜 속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한 보찜에 들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옛길에 대한 기록을 모은 박물관은 지난 1997년 문을 열었는데요. 보찜 속 필수품처럼 매우 특별한 유물들로 가득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여기 들어오자마자 아리랑 노랫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아리랑 그 옛길을 걸으면서 많이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아리랑 이렇게 틀어주신 걸까요? 옛길을 걸으면서 불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아리랑이라는 것은 이제 경복궁을 다시 만들 때 흥선대원군이 그때 이제 처음 불려졌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경 세제하고 아리랑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아리랑이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도 있고 뭐 진도 아리랑도 있고 밀양 아리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악보에 그려져 있는 제일 오래된 아리랑이 바로 문경세제 아리랑입니다. 문경세제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악보에 체보된 가장 오래된 아리랑입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네요. 네. 지금 우리 정면에 보이는 코리안 레포지터리라는 잡지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도 굉장히 이름난 분인데 헐버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 헐버트 박사가 논문을 씁니다. 여기다가 또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 그래서 문경세제 아리랑이 이제 악보로 체보돼 있어요. 오, 이렇게 또 아리랑의 유서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들도 같이 볼 수 있었는데요. 안쪽으로 살짝 더 들어가서 저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즘엔 전문 여행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여행기를 내놓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여행기가 있었다는 사실. 옥소 권섭의 문집 옥소고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제가 딱 여기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저희 하계사님께서 옥소고가 우리 박물관의 메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옥소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계사님, 옥소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소고라는 게 옥소의 이제 문집입니다. 문집에 손으로 쓴 초본인데 옥소라는 분이 사실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독특한 분이죠. 굉장한 명문가에서 태어납니다. 당시에 충청도, 경기도, 수도권 이제 이른바 노론 가문의 최고 핵심 문중에서 태어난 어른인데 이 어른이 앞에 출세길이 이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급제라든지 출세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이 어른은 시, 문예 이런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셨는데 특히나 40대 이후에는 여기 거주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쓰신 기록 중에는 여행기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 80 넘어서까지도 계속 여행을 다니세요. 어떤 때는 함경도로 갔다가 어떤 때는 뭐 전라도로 갔다가 서울 갔다가 계속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유행록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기록들을 모은 것이 옥소고입니다. 이 옥소고는 판본이 2종이 정해집니다. 옥소 문중에서 수집받은 17권 수집책, 유물 수집 과정에서 새로 수집된 한 책을 더해서 18책이 지금 보존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옥소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안쪽으로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여지도를 비롯해서 다양한 고지도도 눈길을 끌지만 그중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유물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데요. 아니, 진짜 너무 커요. 진짜 제 주변에 이 정도 크기의 책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책은 무엇인가요? 책은 사근도 형제안이라고 합니다. 사근도라는 지역에 있는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 1747년도에 기록이 됩니다. 역과 관련된 형제안은 사실 전 세계에도 4종류밖에 지금 현존하는 게 없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국내에는 유일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근도 형제안이. 나머지 김천도라든지 지금 김천 지역을 말하고요. 네. 자여도 지금 창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송라도 지금 포항 지역인데 이 세 책은 세 종류는 다 일본에 있어요. 지금 국내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이 사근도 형제안입니다. 사근도 형제안은 한 5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네. 어떤 한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인물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역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는 하층민이죠, 이른바. 과거를 보기 어려운. 그런데 이 시기에 과거 급제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은 김상추라고 하는데 상추요? 네, 이름이 김상추입니다. 네. 이 김상추가 과거 급제를 해요. 사마방목의 이름이 나옵니다. 과거 급제 명단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에는 1747년도니까요. 18세기에는 신분제가 조선 후기 내도록 이제 이른바 완화되면서 신분제에도 이제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이제 귀중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그래서 2019년 3월에 문화재 지정이 완료돼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신분제가 완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책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살짝 궁금한 게 이게 한 몇 장 정도 될까요? 그것도 혹시 이게 알고 계세요? 98장. 98장. 거의 한 100장 정도 분량인데 이 면적이 또 크다 보니까 또 작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 문경읍과 충북 괴산군 연풍면의 경계에 놓인 고갯길 문경세제. 선조들이 걸었던 옛길의 흔적을 따라 걷는 박물관은요, 발 디디는 곳마다 길을 오갔던 수많은 여행자, 선비, 보부상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우리 아리랑 노래에서도 보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고개 이름은 잘 몰라도 우리가 문경세제만큼은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문경세제가 왜 문경세제인지 또 어떻게 지금까지도 유명해져 오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선생님. 세제라는 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제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새도 날아가기 힘든 고개다. 이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두 번째, 문경세제를 예전에는 초점이라고 썼습니다. 초점. 풀초자. 풀고개죠, 풀고개. 세 번째, 문경세제 이전에도 길은 있었어요. 새로 난 고개다. 새길이다. 세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문경세제가 왜 유명했느냐? 교통로가 제일 유명했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유일하게 넘어가야 되는 고개가 문경세제입니다. 다른 곳은 산을 안 넘고도 갈 수가 있는데 문경세제만큼은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 길이 이른바 영남대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교통로로 워낙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관문을 쌓아가지고 문경세제를 이제 보호하고 있죠. 문경세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옆에 이화령으로 새로 신장로가 뚫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경세제가 이제 쇠퇴했죠. 그 이전까지는 조선시대 내도록 문경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는 이제 그런 고개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문경세제의 유래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하늘제와 이화령 사이에 있는 문경세제는요, 이제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한데요. 옛길 위에 쌓인 선조들의 발걸음을 먼저 듣고 가신다면 더욱 의미 있는 걸음이 되겠죠? 네,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문경세제의 아름다움도 한번 보시고요. 이곳 박물관에 들리셔서 옛길의 우리 기록들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